반갑습니다. 김은입니다. 항상 이게 오프닝이 참 중요한데, 그죠? 그래, 절대 자기 얘기 이제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니 우리 아는 그 파트너가 이제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괜찮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말해서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분이 이모가 이제 암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모 문병을 갔는데 가보니까 20살짜리 애가 난소암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린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도 몸이 안 좋고 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것 같죠? 가족이 아프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랬냐면 자기는 자기가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다.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친구 앞에서 자기는 자기가 아프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일단 아픈 상태잖아요. 아프면 이제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아픈 동안에 나를 돌봐줘야 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일상이 깨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시간과 이런 모든 거를 나를 위해서 돌보는 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상황이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프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 그 상태를 생각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간병을 해버리면 되니까. 한 가지 고통이죠. 근데 내가 아프면 두 가지 고통이죠. 내 몸이 아프고 누군가가 힘든 거를 내가 또 봐야 되는.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다 보면 좀 바라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나한테 좀 더 집중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젊고 이럴 때는 남아도 이렇게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챙길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남는 게 건강인데 가장 흔한 게 건강인데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대개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뭔가 마시고 또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서 불 태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새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젊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거를 멋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철이 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철이 들었나, 건강에 대해서 철이 들었나 보니까 저희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30년 아프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끊어지면서 갑자기 기립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이 손상을 입으니까 이제 소변을 자율신경이 안 되니까 소변을 못 누리니까 소변 주머니를 차게 되고 대변을 꺼내야 되고 손으로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발이 썩더라고요. 사람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온 고통이란 고통을 다 이제 사람이 몸으로 겪는 모든 그 고통을 다 겪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저거는 진짜 삶이 아니라는 생각.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욕실 청소를 하다가 살점이 좀 떨어졌는데 요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실 아주 쪼매난 건데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몸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아픈 상황이면 이거는 이런 거 차원이 틀리잖아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에는 이제
먹죠. 수습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니까 이제 과로, 누군가는 과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과식까지.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이게 추석이죠. 이제. 뭐 운전해서 가면서 가로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이런저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다가 이제 과식까지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휴가를 한 2, 3일 보내고 오면 몸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부종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이거 살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건 아직까지 내 거라고, 완전 내 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단계예요.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더 갈 거냐, 살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를 결정하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하는 다이어트이잖아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라 식이 조절을 다이어트하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체중 감량이 되더라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으로만 쓰고 있는데 사실 식이 조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 과정을 거쳐요.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거를 이제 몸으로 온몸에 돌리기 전에 먼저 들리는 곳이 있어요. 간과 근육. 여기에다가 1차 반드시 상납을 해야 돼. 먼저 우리 몸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영양이 되잖아요. 이제 영양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간과 근육에다 일부를 딱 이렇게 킵해요. 몸이 엄청 똑똑하죠. 돈 들어온다고 우리 다 쓰는데 일단 저축부터 하고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신에다가 쓰거든요. 몸에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려가지고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이걸 소비하죠. 자기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데 문제는 남는다는 거죠. 잉여. 많이. 그죠? 남죠. 그죠? 그래갖고 사실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남아. 이게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지방은 뼈 있는 곳에는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뼈가 없는 곳이 있죠. 우리 몸에서는 배. 그죠?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넉넉한 공간. 그 공간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 요때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내 살이 아니야. 여기에 많이 저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고 일주일 안에 이거를 7일 안에 비울 거냐 유지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 3kg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때 7일 안에 요거를 소비를 해버려야 돼요. 요 지금 쌓아놨던 요거를 소비를 해버리고 나면 이제 이게 살이 안 되는데 2, 3kg를 소비를 못하게 되면 이제 딱 살이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타임이에요. 7일 안에 이거를. 그러면 그 골든 타임이죠. 타이밍. 그래가지고 이때는 약간의 식이 조절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때 식이 조절이 들어가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게 몸에 보면 그 시스템을 좀 알면 좋아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잘못 알고 이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망칠 수도 있고 좀 아는 지식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호르몬은 무조건 이 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저장해요. 당을 저장하거든요. 당은 지방 상태로 저장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슐린이 저장 모드로 이거는 저정적인 저장이거든요. 이 호르몬 자체는 미션 자체가 저장이에요.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이라고 생긴 거 있으면 다 잡아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저장 모드로 바뀌면 제일 억울한 케이스야. 먹고 당이 이제 남아가지고 그게 저장되면 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빈말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인슐린이 딱 발동하게 되면 온 몸에 있는 모든 거는 저장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비율만큼 누가 증가하게 되냐면 인슐린이 같이 올라가요. 증가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에서 깨거든요. 심장이 발동을 하고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깼는데 내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이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아메리카노 칼로리가 5kcal도 안 되죠. 그죠? 왜냐면 한 10이 안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낮은 칼로리예요. 근데 왜 칼로리도 없는 게 살이 찌죠? 이게 커피는 스트레스 물질이기 때문에 이 코티졸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침에 눈을 깨서 코티졸이 있어서 깼는데 거기다 또 커피를 또 마셨으니까 코티졸 과잉이죠. 그러니까 몸이 뭐 하는 상태를 맞냐면 저장 모드로 탁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로 먹는 모든 건 다 저장이야. 소비가 아니고. 소비를 해야 될 그거를 저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뭐 하는 거냐면 배가 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top eating, 그만 드세요 라는 신호예요. 빨간불이죠. 빨간불. 그만 드세요 하는 그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렐린 호르몬이 있고, 그렐린 호르몬은 배가 고플 때 음식 좀 드세요 하고 하는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컴온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제때 나와줘야 돼요. 이런 데는 별 이상이 없죠. 그렐린 호르몬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아직 못 봐가지고 우리는 다 이제 배꼽이 정확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렙틴은 언제 발동이 되냐면 이제 포만감을 느낄 때 이제 이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위가 꽉 찼는데, 위는 꽉 찼는데 뇌에서는 신호가 없는 거죠. 이 호르몬이 안 나와주는 거야. 위 많게는 7배까지 늘어난다잖아요. 그죠? 엄청 늘어나. 음식을 보면 위가 공간을 싹 만들더만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위가 꽉 찼는데도 이 위하고 뇌하고 시차가 15분 차이가 있대잖아요. 15분. 그럼 내가 이제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숟가락 놓고 조금 있다가 막 배가 불러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는 체 신호가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천천히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은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은데도 몸매 관리를 너무 잘하는 연예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고기 있잖아요. 고깃집에 가서 다 똑같이 먹어요. 먹긴 똑같이 먹는데 고기 한 점을 다른 사람이 왜 상추에다 하나 딱 얹는 양을 잘게 이렇게 조각을 나눠가지고 쌈에다가 이 고기 요만한 걸 하나 얹어가지고 먹으니까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배가 부른 거야. 다른 사람이 이만큼 먹을 때 자기 요만큼 먹는 거야. 그래갖고 보면서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방법은 자기가 날씬하고 뭐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 하는데 안 따라하고 싶더라고. 그냥 안 할래. 안 하는 걸로, 나는 저렇게 안 사는 걸로 결정했어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시차가 15분 있다는 걸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먹다 보면 먹다가 뇌에서 신호가 오는 거죠. 그만 드세요.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인들이 식당을 가서 아줌마 김치찌개요 하고 계산까지 하고 나오는데 15분이 안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아줌마들 진짜 대단하죠. 식당 아줌마들. 와, 대단해요 진짜. 식당 가서 주문하고 계산까지 하는데 15분이 안 걸리는데, 그죠? 하여튼 한국 아줌마도 대단하고 우리도 빨리 먹어.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이거는 다이어트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세로토닌이 나오는 상태가 이 장에서 95%가 세로토닌이 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로토닌 물질이 나오게 하든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죠.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잘 자면 살이 빠져요. 숙면을 하면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아파가지고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 증가로 살이 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프로그램을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거죠. 안 하면 안 되나? 조금 식사량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몸의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어. 이미 시스템 자체가 오작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풋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 양만 줄였다고 해서 내가 이런 거를 모르고 내 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음식 양만 줄인다고 해서 살이 빠질 것 같으면 다 모든 사람이 성공했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몸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시간 안에 우리 몸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몸을 길들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지 우리가 왜 3주 그 스위치온이 있고 그 다음에 9주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8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구태여 돈을 써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시간에 그 금액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을 길들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9주 프로그램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저 우리 주로 9주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주도 해봤는데 3주는 길들이는 시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원래 습관이 66일 걸린다고 하는데 이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진짜 좀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내 몸에 그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희 지금 딸도 다이어트하고 딸 친구도 다이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식단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는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밖에 못 먹어야 될 때는 단백질을 먹는데 저 친구는 매실차를 마시더라고요. 매실 그 있잖아요.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식사로?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만 계산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반응이 뭐냐면 이제 이 친구는 근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좋아서 피로감이 적은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저 친구는 혈당이 순간 빡 올라갔다 탁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쾌한 어떤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몸은 뭘 기억하냐면 아주 힘들었거나 불쾌했던 감정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을 같이 보내도. 근데 전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 그 모든 거를 다 계산하에 넣어놓고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는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스트레스 물질을 최소화시켜서 내 몸이 그 순리대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잉되는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은 사실 과잉이죠. 여기서 요 앞에다가 양질의 이런 말을 뺄게요. 양질의 탄수화물, 양질의 지방, 양질의 단백질이 과잉이 아니고 고마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 과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다 아까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소비를 해서 다 써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원래 짝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다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에너지라잖아요. 그죠? 내 몸에 에너지, 다른 말로 활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남아도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를 더 넣으면 되겠죠. 그죠? 남는 거는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거를 못 줄이더라도 이거를 늘려도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음식 많이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힘이 많아요. 음식을 조금 먹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남는 것도 많으니까 살도 많겠죠. 에너지는 많은데 살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늘리는 이제 생각을 좀 하면 좋겠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더블엑스예요. 더블엑스를 내가 생활 속에서 이제 실제로 더블엑스를 리더님들은 드신 지 오래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식사에서 똑같이 하는데 더블엑스만 내가 더 추가했을 뿐인데도 헛살 2kg 빠진 케이스가 대부분 엄청 많아요. 부종 빠지듯이 헛살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대부분 경험을 해요. 더블엑스만 먹었는데 헛살이 좀 빠졌고 몸이 좀 이렇게 이제 탄력이 있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건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요거를 사실은 신선한 야채라든가 과일로 이게 사실 섭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더블엑스를 섭취해서 균형 맞추는 거 있죠. 저는 요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오늘 하기엔 너무 길게 프로그램만 따로 시간을 빼서 얘기해야 되니까 왜 프로그램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이해 충분히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는 타이밍인데요. 그러니까 시간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침 시간, 오후 시간, 그 저녁 시간에 나오는 호르몬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에너지를 확 태울 때는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태워줄 때는. 근데 이렇게 태우지 않을 때는 많이 드시면 안 좋죠. 그래서 사실 그 저녁을 아예 굶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일찍 드시고 긴 공복을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살이 또 빠져요. 스트레스의 반대죠. 스트레스의 반대 물질이죠. 사랑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날마다 회식이거든요. 한 번은 그 남편 친구들하고 밥 먹고 그다음 우리 친구랑 밥 먹고 교회 친구랑 밥 먹고 맨날 밥만 먹어요. 이 친구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맨날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오히려 그 맨 처음에 드레스 맞췄던 것보다 더 줄여야 돼요. 대개는 이게 살이 빠지거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살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실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 사랑을 받아야지 빠져. 여기서 핵심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을 때 살이 빠지거든요. 행복 호르몬 아까 이 세로토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사랑을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가 본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돼요. 내 존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 나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 생각돼요. self-worth 가치가 있다 생각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안정감이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유를 느낀대요. 이거를 다 합하면 한마디로 자유로운 상태가 된대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갈구한대요. 갈구. 엄청 찾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 갈구한대요. 그 갈구하는 거를 안 되니까 먹는 거죠. 제일 빠른 방법이 먹어서 배불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오늘 강의의 핵심을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의 반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라고 멈추는 게 아니고 엄청 갈구하는데 그게 그 스트레스 물질이 엄청 나오는 거죠. 남편을 잡아요.
그럼 질문 있는데요. 나도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가? 그냥 이게 뭐 동성 간에 이렇게 친구한테 사랑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지? 아니지. 제일 좋은 거는 이성 간에, 그러니까 배우자에게서, 그 다음에 남자친구에게서 이렇게 받을 때 남편이 아니 이게 뭐 잡아서 바뀌나?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여기 불행한 여자가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면 더 다를 것 같은데. 우리는 실패했으면 그냥 이시는 보게 아니 차이가 그냥 바람이 좀 그러니까 속 터져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좀 약간지 코티졸이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되면 갈구를 하는데 끝없는 갈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저게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끝없이 찾잖아. 애가 죽을 때까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거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끝까지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오늘 나는 WX만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것만 제대로 먹어줘도 몸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거기다가 뭐 오메가3, 유산균, 프로틴 이런 게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일단 빼고 그 다음에 그건 내가 이제 좀 뻔한 얘기라서 일단 빼고 그냥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또 사랑을 배우자나 남자친구가 이제 안 주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 그때 그럴 때 사람 마음속에는 전쟁이 시작된다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실제로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난대. 그 전쟁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스트레스 상황이잖아. 그런 물질이 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 사랑을 갈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꼭 이성에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꼭 배우자한테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한테 꼭 받아야 되나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나 안 주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다예요. 하루에 떨 수 있는 수다의 양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2만 마디를 해야 돼. 2만 마디를. 남자는 7천 마디고 여자는 2만 마디를 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자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 의미, 가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하루 2만 마디를 해야 돼.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2만 마디를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불행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다를 떠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돈을 써야 돼. 소비. 돈을 막 성청망청 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항스트레스 물질이 나오면서 실제로 뭐가 되냐면 이제 사랑받을 때 나오는 화학 물질 있죠. 그게 나오는데 돈을 쓸 때. 돈 쓸 때 이게 나오는데. 중독되는 것도 그런 거네. 뭐 사고 나면 엄청 이렇게 행복하고 세로토닌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막 그거 올 때까지 주문 방금 끝내놓고 벌써 현관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 있잖아. 그리고 어디까지 왔나 이제 확인하고 배송조에 들어가면서 아슬아슬하잖아. 조금이라도 내가 예상보다 일찍 오면 너무 행복하잖아. 그 다음에 신랑 온도가 정중하고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돈을 써야 돼. 돈을 쓰면 엄청 행복해요. 그래서 또 엄청난 행복 물질이 막 나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일을 해도 나와. 인정합니다. 일을 해도 나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을 해도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항스트레스 물질이야. 항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이 비타민 C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게 막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성공을 해버리잖아. 와. 이해되죠? 와, 소름 돋는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는 여자의 입은 다들 길이 없어. 그 입을 아무도 못 막아.
진짜. 그리고 막 엄청 써버리잖아요. 그죠? 막 돈이 땅덩어리 나고 막 계속 써.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가 안 돼요. 합리적 소비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써. 그 돈이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명단을 틀은 사람. 사랑 못 받는 여자. 소비를 여기서 나. 그 사랑받는 여자들은 합리적 소비를 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그렇지. 그런 여자들한테는 합리적으로 계산해주고 그 사랑 못 받는 여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충동 구매를 있어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병원 가서 내는 돈보다 훨씬 더 괜찮은 돈이에요. 이 돈이. 정신과 상담하는 것보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수를 막.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는 내 생각인데 나는 왜 아메리카노에서 왜 지치지 않고 늘 행복해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게 아메였던 거야. 와, 그래가지고 와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막 있었는데 나는 왜 아메리카노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렇게 아메리카노 오히려 살아날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조건을 내가 다 만족했더라고. 수다를 막 2만 나는 하루에 2만 한 4만 했을까? 내가 2배속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2배속으로. 뭐 이렇게 여기서 요 구간 16년이라는 구간인데 내가 이거 32년 사는 것 같이 말을 많이 했어. 2배속으로. 그러니까 수다했지. 그 다음에 소비했잖아. 뭐 떨어지면 엄청 기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뭐가 이제 식품이 떨어지면 돈 들어간다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명분이 생겼잖아. 돈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을 내가 미친 듯이 했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못 받는 조건이었는데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항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면서 이렇게 건강했더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 산으로 가면 안 돼요. 핵심 정리 잘해야 돼. 앞에서 뭐라 말했던 정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어쨌든 살이 찌고 하여튼 이제 뭐 많이 먹어서 살찐 거죠. 아무튼 근데 스트레스가 모드 자체를 쓰는 모드가 아니고 비축 모드로 딱 전환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막 뛰고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막 허리 졸라매고 막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막 그렇게 해도 모드를 저장 모드로 바꿔놓으면 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이걸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던데 뭐가 됐든지 아무튼 항스트레스 물질 중요합니다. 그래서 WS 드시면서 어쨌든 사랑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정 안 되면 아까 그 3가지를 솔루션입니다. 이상입니다.